렌트비는 받으셔야 하고 내셔야 한다는 거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세입자가 여러분의 집주인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 상생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렌트비 납부 그리고 모기지 납부는 세입자로서 집주인으로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상환해야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사태로 실직을 하여 납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의 문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었습니다. 지난 3월 덕포드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No one should be kicked out of their home or rental apartment based on not being able to pay their rent. 이 얘기는 결국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렌트비를 못 낸다 하더라도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또 6 Canadian banks to allow deferral of mortgage payment by 6 months. 6개의 주요 은행은 6개월간 모기지 상환을 유예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입자들은 6개월간 모기지를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렌트비를 안 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말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자세한 부연 설명들의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오해가 풀렸는데요. 현재 퇴거 관련한 부서인 에빅션 디파트먼트는 닫은 상태이며 이를 악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포드도 지금의 이 상황은 정말 내지 못하는 사람들만 해당되지 그렇지 않은 세입자들은 렌트비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경우에 따라 고객의 상황에 맞게 모기지 상환을 6개월간 유예를 하되 인터레스트 프리는 아니란 말이죠. 즉, 안 낸 기간 동안의 이자분은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짜는 없습니다. 결국 세입자로서 렌트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요. 집주인으로서도 모기지도 상환을 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 이제 모두 아실 겁니다. 집주인들의 경우 나름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렌트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렌트비가 들어와야 모기지, 재산세, 콘도의 경우 관리비 등을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혹여 집주인은 부자니까 렌트비를 안 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떤 경우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넷 프로핏이 몇백 불 또는 $0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렌트비를 받지 못한다면 집주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더 큰 위험에 봉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퇴거 노티스는 줄 수 있지만 상황이 이러니 렌트비 유예나 적절한 계약을 다시 해서 세입자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선택부터 관계 유지 등 1년 된 작업을 랜드로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실 때는요, 에이전트가 개혁되었습니다 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입자와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타임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관리, 케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부 연락도 하시고 애들이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시고요. 뭐 꼭 선물을 보내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테이크 케어를 하라는 말이죠. 그럼 세입자가 이직이나 학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없는 이상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할까요? 어차피 이 모든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서로가 믿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동안 계약고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렌트비를 못 낼 것 같으니 나가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입자의 경우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집주인과 의논하여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렌트비를 못 내서 집주인이 영향을 받고 연쇄로 타격이 오게 되면 세입자의 경우 시간은 좀 벌겠지만 결국은 은행에서 뭐 차압이라든지 경매 등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게 된다면 나가야 합니다. 그때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렌트 계약 작성 시 첨부하는 렌탈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폼이 있는데요. 그 전 주소지와 집주인의 연락처 등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렌트를 얻을 때 지금 이 집주인은 과연 좋은 레퍼런스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직장이든 렌트든 어디를 가시던지 이 사회에서 이 레퍼런스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을 한 세입자 그리고 그 집주인 이 두 사람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가장 좋은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믿으시니까 지금의 세입자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세입자에게 집주인으로서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 줘야 합니다. 모든 세입자들이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세입자가 렌트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N4 Non-Payment of Rent Notice를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공식적인 서류이고 나중에 에빅션 즉 퇴거 시행 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납부를 못했는지 아셔야 하고 같이 해결해야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EI, 실업급여, 서브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시고 렌트 디파짓을 지금 사용하는 옵션으로 택하시던지 또는 페이먼트 플랜을 같이 수정을 해서 만들어보는 옵션 등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렌트비 체납 상환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쓰시고 사인을 받으셔야 하고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무작정 깎아주시면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서류에 서명 없이 그냥 오픈핸드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앞으로 12개월간 렌트비 인상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든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거죠. 변명이 아닌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양쪽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랜드로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로 연락을 주시어 저의 렌탈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힘든 시기, 세입자와 집주인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번에는 도대체 18% 이상 집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집이 왜 안 보이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